네,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괜히 억울하게 한 대 때려 맞은 느낌입니다. 사실 WTO 일정이 오늘 내일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듯 사실 시장은 그거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 딱 하루를 앞두고 오늘 편안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고 봤는데 오전에 그 독도 영공상에 3시간 정도죠.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5대가 뭐 이제 침범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경고 사격을 좀 하고 조금 이런 해프닝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그게 알려지면서 시장에 알려지면서 코스닥이 9시 반이었나요? 9시 반 기점으로 거의 뭐 하루 종일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애플을 비롯한 어떤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강세를 이어받아 오늘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중에 물량이 외국인 물량이 좀 실리면서 올라갔다가 이것마저도 이제 어떤 시황적인 압박 지금 뭐 군용기 침범 문제로 영공 침범 문제로 인해 조금 후퇴한 느낌입니다. 뭐 반도체는 사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 사실은 뭐 이제 실적이 이제 부담이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에도 지금 실적이 많이 하락한 상태고 사실 뭐 빠르게 반등할 이유도 없어요. 일단은 뭐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일단 반도체 저점 찍고 돌아 올릴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좀 오버페이스를 한 경향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실적 대비 좀 과도하다. 뭐 그렇게 판단해서 다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뭐 그런 오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반도체 재고가 다 소진되고 그만큼 물량을 또 생산하지 못하면 어쨌든 간에 뭔가 원활하게 공급이 일어나지는 않은 거고 뭐 그만큼의 희소 가치를 인정받겠지만 사실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뭔가 우려감이 아직은 뭐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앞질러서 어떤 현재 주가 범위에서 너무 앞질러서 또 올라가는 것을 경계하는 뭐 그런 흐름 또 때마침 어떤 이런 군사적인 문제도 좀 생겼고 해서 약간 후퇴한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도 사실 더 못 가고 횡보했고 코스닥은 좀 많이 밀렸죠. 어, 일단 오늘 포인트는 두 개죠. 뭐 WTO에서 이제 어쨌든 국제 기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뭐 손을 들어주지는 않겠죠. 뭐 일본 쪽을 뭐 손을 일본 쪽에 너무 우호적인 얘기를 또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쪽에 또 입장만을 또 대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중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중재를 할 거고 여기에 미국도 개입을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중재할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아베도 여기서 더 지속적으로 지금은 뭐 어쨌든 더 계속 하던 대로 어, 수출 제한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반대하는 의견들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머지 당에 대한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번 WTO에 제소돼서 거기서 이제 물론 내일 정도면 얘기가 뭐 대부분 이루어지겠네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를 계기로 이 문제는 어쨌든 불확실성은 조금 제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완벽하게 소멸되진 못해도 시장은 충분히 지금 무역 분쟁 이슈를 다
다 반영해서 이미 떨어져서 하락한 위치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앞두고 사실 러시아, 중국 군용기 5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 소식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오늘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을 했잖아요. 뭐 3일 동안 뭐 급반등을 해서 시장 다시 다 끌어올렸는데 뭐 속쓰리네요. 우리나라 시장은 또 반대로 역행했기 때문에 참 오른쪽으로는 일본, 바로 위에는 북한, 왼쪽으로는 중국, 또 저 위쪽으로는 러시아. 야, 참 굉장히 참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러시아의 뭐 의도 자체는 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일본 영공까지도 갔다가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분쟁과 별도로 어떤 그 이제 대립구도 있죠. 삼국식 대립구도 뭐 한미일, 북중러, 그렇죠?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 대립구도를 뭐 이번에 좀 더 확인을 하는 뭐 그런 군사적 이것도 뭐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런 게 아니었나. 근데 이제 우리의 균형이 여기 깨져버렸잖아요. 한일, 그렇죠? 약간 여기 틈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지금 이 삼국이 어떤 모션을 취한 거죠. 요 틈을 타가지고 저 한미일의 어떤 동맹 관계가 균열이 생길 조짐이 딱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 참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사실 예전에도 뭐 6.25 전쟁도 그렇지만 한반도가 그냥 전쟁의 무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어, 러시아, 중국이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삼국한테 다 보여준 거야. 솔직히 미국과 일본 보라고 겨냥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군사적 위협이 좀 펼쳐진 게 좀 안타까운데 뭐 일단 뭐 합참에서 오늘 그나마 뭐 2시 반 정도에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은 그래도 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굉장히 이제 불안했던 그런 상황을 그래도 조금은 진정을 시키면서 끝났어요. 다행히 장중에 나와서. 그래서 2시 반 이후로 조금은 진짜 약하지만 밑꼬리를 달면서 끝났는데 어, 좀 지켜봐야겠죠. 뭐 어떤 뭐 더 나아가서 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공식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해서 더 나올 것으로 보고요. 참 괜한 하락이었죠 오늘은. 원래 사실 오늘 거래 줄이면서 또 WTO 결과를 좀 지켜보는 뭐 그런 지켜보자는 뭐 그런 모습 예상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뭐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참 속쓰린 하루를 보냈는데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코스피는 사실 외국인들이 2,800억인가요 오늘? 많이 담아왔습니다. 선물도 그렇고 선물도 5천억 정도를 담은 것 같은데 선물도 5천억 이상을 담고 코스피도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2,800억 외국인들이 담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크나큰 위협 요소 정말 시장에서 큰 일이었다면 일단 코스피도 거침없이 빠졌을 겁니다. 같이 전기전자 업종 바닥권에서 주워 담던 외국인들도 정신없이 다시 원위치를 시켜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고 오늘 어차피 조정을 아침에 보이던 그 코스닥 쪽에서만 조금 더 이참에 더 밀어내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물론 코스피도 막판에는 좀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코스닥 같이 줄줄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좀 보통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던 것 같고 일단은 뭐 이거는 뭐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저가 매수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또 코스닥은 아직은 외국인들이 외면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코스닥을 팔아서 코스피를 사는 뭐 그런 느낌이죠. 천억을 팔아서 2,800억을 사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오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사실 조금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끄는 것으로 조금 이해하셔도 되고,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종목들도 지금 뭐 거래가 특별하게 크게 의미가 있게 뭐 땡기는 것들 많이 없어요. 오늘 시장도 10% 이상 종목들 많이 안 나왔고, 그냥 증권사들도 오늘 보면 금융투자에서 큰 매매를 안 했죠. 뭐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오늘 적극적인 매매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어요. 뭐 오늘은 거래량이 일단 어제랑 다르게 삼성전자와 신라젠을 능가할 수 있는 종목이 탄생을 했죠. 코스닥에서 9일 제지. 그렇기 때문에 량과 거래 대금은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온 상황이지만 사실 이것도 하루짜리 오늘하고 이틀 정도 뭐 그 정도에만 국한된 문제일 수 있고요. 거래 대금이 오늘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이제 9일 제지에서 거래 대금이 6천억이 생겨버려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평소보다 거래가 많이 나왔고 거래 대금이 어쨌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보면은 매지온이나 오늘 헬릭스미스가 아침에 올랐다가 좀 많이 내렸는데 어쨌든 매지온만 유지를 하면서 끝났어요. 이런 것들도 대형 바이오주들도 하나둘씩 선별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세가 좀 짙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국민 문자주들은 뭐 당연히 피하셔야 되겠고 EID, 뭐 리드 이런 것들은 뭐 저점에서 문자가 뿌려졌지만 뭐 한번 보여주지도 않고 떨어지네요.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주지도 않고 차라리 EID는 처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올라가기라도 했죠. 급등으로 샘코도 그렇고 EID 뭐 그다음에 영인 프론티어도 뭐 한 번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내리꽂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어떤 위치에서 나왔든 어, 쉽게 살 수 있는 쉽게 허락된 매수를 허락해서 하는 뭐 급등이라고 기대하고 쉽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사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하여튼 조심하시고 일단 이번 주 좀 수목 지나갈 때 WTO 회의 결과 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밤에 뭐 많은 뉴스들이 나오겠네. 오늘 밤에서 내일까지 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군사적인 내용 관련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정치적인 내용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서로 지금 여당 야당 지금 티격태격 난리도 아니죠. 뉴스를 틀면은 서로 지금 여당은 서로 지금 뭐 뭐 합쳐가지고 뭐 잘 이 난관을 좀 풀어가자 보다는 여당은 야당을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을 뭐 서로 이렇게 하지 뭐 서로 지금 그쵸? 여야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지금 뭐 TV 보니까 몸싸움까지 일어난 것 같더만요. 넘어뜨리고 뭐 119도 오고 막 난리를 친 것 같은데 저도 뭐 자세하게는 장중이라서 못 봤지만 뉴스들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정말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어, 좀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매매를 하고 계신 건데 일단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이미 바닥권에서 뭐 정돈을 꾀하고 있는 종목들을 뭐 쉽게 뭐 던지고 그럴 것까지 없겠지만 물론 거래가 터지면서 이탈하는 종목들은 버려야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종목들은 조금 요 시기가 지나갈 거예요. 오늘도 사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뭐 더 나올 게 있겠습니까? 진짜 오늘 군사적인 이런 뭐 충돌 아닌 충돌은 사실 진짜 뭐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일은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이번에 회의 끝나면서 해소가 되면서 이번 주를 잘 주봉상으로 잘 마감할 수 있는 뭐 상황이 연출되기를 좀 기대해보고 오늘은 뭐 거래대금이 쏠린 국일제지를 비롯해서 어떤 그래핀 관련주들이 오늘 테마를 잃었고요.
또 이러다가 또 지금 또 이제 수목금에는 수소차나 대북주들도 지금 분위기가 좋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직접 친서를 또 교환하기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쪽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러다가 대북주 쪽에 오늘 잠깐 살짝 대북주들이 들어오다가 말았거든요. 대북주들도 순간적으로 얘네들은 또 순간적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주도주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 뭐 비료 쪽이다 하면은 조비경농 시리즈들이 올라가면서 급등 그런 것도 뭐 15% 20%한 방에 올라가면서 끌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개성공단 쪽이다 하면은 뭐 좋은 사람들이나 인디에프 쪽이 그냥 치고 올라가는 15, 20% 치고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도 끌고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 다시 수급 돌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그래픽 뭐 로봇 쪽 5G 쪽은 이제 좀 고점 찍은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5G는 좀 식은 느낌이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떨어져 뭐 나무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많이 올라갔던 거 정말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욕구가 더 강할 겁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은 섹터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정치 관련주들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총선도 뭐 이런 지금 정치적으로 좀 어떤 혼선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기댈 것은 다음 총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예전에 뭐 최순실 때 다음 정권, 다음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움직이다가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 총선 테마주들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또 8, 9, 10, 11월 정도, 12월 올해 하반기는 정치 테마주들도 좀 많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는 일단 뉴스 저도 뭐 뉴스 앞으로 저녁 때 나올 뉴스 그리고 내일 나올 뉴스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